자,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란 책을 지금 계속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톨레는 이제 서양의 영성가 중에 가장 각광받는 아니면 가장 인기 있는 영성 지도자. 우리 달라이라마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티나탄 스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성가인데 사실 톨레도 어서 오세요. 톨레도 에크하르트 톨레도 최근에 근데 톨레가 나이는 거의 우리 아버지 뻘이 되고요. 연배는 좀 있는데 어쨌든 가장 또 인기 있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서양 영성가 특히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영성가들 우리가 이제 그 불이이원론 영성가 아니면 이렇게 넌 듀얼리즘 영성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성가들은 명상 자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명상을 막 열심히 하는 걸 강조하지 않고 왜냐면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한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어떤 영성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날 이유도 알 수 없이 뭔가 어떤 일종의 깨달은 체험을 하게 돼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문화적인 내용이나 왜냐면 당연히 틱나탄 스님이나 달라이라마 스님의 책을 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기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마스 머튼 신부 같은 이제 천주교의 가톨릭의 이제 수도사들에 대한 그런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교의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의 배경에서 명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톨레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특정한 전통이나 물론 이분들이 서양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톨레 책을 아무리 읽어도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배경이나 영성적인 배경이 있진 않아요.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나 영성적이지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인구가 상당히 늘고 우리나라도 무종교인 숫자가 비율이 벌써 60%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37%인가 그렇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점점 무종교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럼 무종교 또는 종교가 아닌 어떤 느낌. 그래서 그렇다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건 제도권 종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종교라면 사실은 그런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교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영성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일조하는 분이 바로 에크하르트 톨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톨레 책이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불교적인 명상, 원불교적인 명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심심하고 밋밋하고 좀 너무 그랬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탄산음료 좋아하지만 콜라를 24시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 마셔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담담은 많이 있어요. 제가 톨레 책을 다시 한번 올해 학창 시절부터 읽긴 했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읽어서 좀 더 담담한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순간에 나는 책은 얇아요. 얇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하세요. 이 순간의 힘을,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현존을 느끼세요. 당신의 현존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렵고 현존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지?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미래로 갔죠. 아침에 그거 먹지 말 걸 그랬나? 어때요? 근데 우리의 모든 제가 며칠 전에 민마인드 명상 컨퍼런스 거기서 했던 얘기 똑같이 했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은요 여기 머물리지 못하고 언제인지도 모를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죠. 앞으로 올 미래도 내가
대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이 죽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제가 대입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들어야겠다고 들었잖아요. 놓아야겠다고 이렇게 봤고 제가 요 죽비를 대입했죠. 근데 어제 내가 그 죽비를 진짜 망끌 그랬네. 또는 내일 내가 죽비를 한번 들어야지. 이게 망상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죽비를 들었잖아요. 들어야겠다는 나의 현존이에요. 현존의 상태. 놓아야겠다는 현존의 상태.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데 어렵죠. 어제 그 죽비 괜히 들었어. 있는 척 했어. 잘난 척 했나 봐. 이거 어때요? 망상. 여기 머물지 못하고 거기 가 있죠. 또, 그럼 난 내일은 죽비 들지 말아야겠어.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망상. 우리는 복합적인 망상 속에 사는 거죠. 내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막 조작하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뭐 아니면 왜 이렇게 대충 했어요? 이거 뭐예요?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망상이죠. 자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남편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기 다 여성분들이면? 돼요? 근데 더 나아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근데 그 대상은 마음대로 조작하고 싶어. 이게 대표적인 망상이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류의 수만 년 인류의 공통적인 병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과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필요할 때만 과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현재에 필요할 때만 과거를 주목하세요. 우리는 제가 농담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벌써 옛날 농담이죠. 명동에 가서 사장님하고 다쳐서 본 적이에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왕년 갔잖아요. 그 왕이 지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왕래 우리가 왕래한 나라잖아요. 왕은 갔다는 뜻이고 내는 이제 올 거란 뜻이죠. 왕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네 이 순간은. 근데 우리가 과거에 주목할 때는 어땠냐면 현재를 바꿀 때만 과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해봐야겠다. 예를 들면 가령 그럴 때만 과거에 주목을 하지. 내가 왕년에 일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육아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되네? 이거 망상이죠. 왕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게 현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현존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 좀 조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톨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은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이나 내일 혹은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 있어요? 점심에 뭐 먹을까 걱정해요. 이건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죠. 5분 뒤 또는 더 나가서 1시간 뒤에 걱정이 문제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뭐 무슨 선사들이나 이런 마스터들 이런 얘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안 믿었어요. 저 갖다 주는 거 얻어먹고 편안하게 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근데요. 가만히 앉아서 느껴보세요.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떠냐? 불안해요. 다시 한번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너무 불안해요.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뭔가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특히 쫓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왜? 너무 머리가 좋거든요. 과거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고
보수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똘똘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저도 뭐 한국 사람이긴 한데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끌어와서.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숨이 턱에 닿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 멀쩡해. 설사 내가 숨이 턱에 닿아서 병상에 누워있다서 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걱정이 없고. 지금 이 순간만. 그래서 이 톨레의 다른 책 중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톨레가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들이쉬고 내쉬는 거 호흡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상을 아까 제가 나레이션 하면서 호흡을 제가 조금씩 이 나레이션 바꾸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 말이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내가 숨을 들이마셔야지. 내가 숨을 내뱉어야지. 이것도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선생님, 내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을 담아서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냥 저쪽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자각을 안 해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명상에서 모든 명상에서 호흡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되는 어떤 인간의 신체적인 작용은 호흡밖에 없거든요. 심장이 뛰지 말라고 안 뛰든가요? 밥 먹고 소화되지 말라고 소화도 안 되든가요? 어떻게든 돼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근데 이건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는 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죠. 근데 호흡은요, 의식하면 알아차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놔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요, 지가 들어왔다가 지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개입하지 않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었구나. 내가 숨을 지금 내쉬었구나. 그럼 어때요? 저절로 톨레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냥 내가 내쉬는 공기, 들이마시는 공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이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넘일처럼. 넘일.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거죠. 당장 10분 뒤, 30분 뒤 점심 먹을 거 생각하면요,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네. 또 어때요? 나는 항상 떡 벌어지게 차려 먹어야겠어. 이거 다 상상이죠. 지금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누구 꼴배기 싫다 했잖아요. 꼴배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꼴배기 싫은 게 뭐가 문제예요? 네. 지금 꼴배기 싫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일으키면 꼴배기 싫어요.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어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문 앞에 있으면 또 그럴 수 있겠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풍요롭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 다시 말해 당신이 여기에 어디에 존재하며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5분 뒤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행복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는데요. 왜? 그것도 생각이죠. 그냥 행복함을 채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프로그램 할 때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쵸?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아요. 네. 이건 저의 세계관이에요. 저는 귀신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가졌어요.
근데 누구는 귀신 있어요? 나 귀신 봤어요? 라는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세계관은 각자의 선택일 뿐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나는 귀신이 엄밀히 표현하면요.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세계관에 침투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귀신은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왜 그런 걸 믿니? 어리석게. 이러거나 반대로 너는 정말 세상의 시각이 좁구나. 어떻게 귀신을 믿지 않니? 귀신은 분명 존재해. 너의 어깨에도 붙어 있잖아.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상대방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잖아요. 진짜 있나? 있나봐. 오케이. 반대로 귀신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착각했나?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귀신이고 뭐고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요, 여러분 그 세계관을 채택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누군가 귀신을 믿듯이 여러분은 행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렇고 그냥 월급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조건에 지어진 행복함이죠. 그 조건이 사라져. 그래서 카드 결제일이 지나가면 그 행복은 무너지는 행복이에요. 조건이 지어진 행복은 언제나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 남자가 돈이 많아서 좋아. 근데 돈이 많아서 사랑해라고 칠때요. 되게 좀 속물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은 무너지겠죠. 조건이 지어진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행복하세요. 그냥 행복하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가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채택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함을 나의 세계관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한 거예요. 조건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나는 지금 당장 행복할 거야. 그럼 행복해. 현재 시대로 난 행복해. 근데 우리는 행복하면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하면 행복을 보류해요.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요가를 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입으로도 근데 뭔가 잘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백날 천날 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땀을 흘렸으면 된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라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족해야 돼요. 내일 만족 없어요.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한 단락만 더 읽어볼게요. 기다림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이 기다림으로 빠져든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저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로 즐기세요.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네. 그쵸, 맞죠? 저는 막 박수를 치고 싶죠? 네. 우리 불교의 선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 중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앓는 병이 있다고 하거든요. 대오라고 해요. 대오.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선하고 신선 열심히 했으니까 언젠가 깨달을 거야. 기다리는 거. 우리 대합실 그런 표현 쓰죠. 대합실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인데 대오병이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곧 깨닫겠지. 나는 곧 깨달을 거야. 미쳤다. 대오라고 해요. 대오. 깨달은 오자가 이제 깨달은 오자인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와요? 얼마나 기다리면 와요? 한 1년 기다리면 못 가요? 네, 떠나간 버스는 돌려 세울 수 없어요. 깨닫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명상을 열심히 했으니까 깨달을 거야. 이거 뭐예요? 착각이죠.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 지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난 행복을 채택해.
나는 불행을 채택하던가 지금 당장 행복을 채택하던가.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세계관에 개입한다고 한들 그거 조건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닭발은 템플스테이 갔다 오면 3일간은 왠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명상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채식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일간 가도 좀 잘 가니? 아니 뭐 한나절 정도 가면 인간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거 하나 읽어줄게요. 재밌는 이 짤방이라고 이런 거 재밌는 글귀를 주워온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너무 웃겨가지고 100거 뺐어요. 그냥 읽기라고 읽은 거예요. 영상이랑 상관없이. 재위 기간이 51년 7개월이나 되는 장수한 임금이 바로 우리나라의 영조 임금님이 있어요. 그분의 장수비법이 뭐냐면요. 이게 임금만 51년 한 거예요. 삶을 51년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조의 장수비법은 당연히 먹는 거, 식사를 잘 했대요. 섭생 조절을 잘했대요. 영조 임금은 장수하기 위해서 절대 안 먹는 게 딱 3가지가 있었대요. 맥도날드 햄버거, 컵라면, 하이볼. 3가지 절대 안 먹었대요. 엄청난 절제 인물이죠. 평생 입에 한 번도 안 댔대요. 재밌는데 이 게임 짤방을 보고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장 자체는 진실이죠. 컵라면에 안 먹었겠지. 본 적도 없겠지. 하이볼 이런 거 뭐 본 적도 없겠지. 그냥 먹진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오래 살았어.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착각하고. 과거 현대가 착각해서 행동 속에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조는 정말 실제로 음식을 엄청 간소하게 드셨대요. 뭐 일식 3천 이 정도 정말 실제로. 그래서 요 배경이 있어요. 실제로 영조가 그 당시 임금들이 참 요절했거든요. 그리고 등창이나 종기로 죽어요. 되게 많은 임금들이 종기로 죽어요. 종기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점은 여드름도 일종의 종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등에 종기 같은 거 나면 지금 그냥 병원 가서 째고 짜내고 이렇게 소독하면 되는데 그 당시 종기면 죽어요. 왜냐면 소독이 안 돼요. 짜내도 소독이 안 되니까 2차 감염 막 등이 들어서 죽어요. 웃겨려고 일인데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즐겼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3단계를 일단 굳이 얘기하면요. 여러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깨달아 돼 있고 지금 당장 아무 문제 없고요.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5분 뒤 미래로도 갈 필요 없어요. 5분 전 과거로 또 갈 필요 없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 오지랖의 인물이 또 돼요. 오지랖. 제가 맨날 우리나 잘하자 이러는데 나나 잘하자.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저는 그 명상적으로 해석하면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밖에 없다니까요. 내 코로. 이 석자 되는 코로, 석자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현존하는 건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